문상호는 증인으로부터 2월 3일 그 17시경 전화를 받아 모 부대로 2명을 보낼 테니 부대 위치를 알려줘라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문상호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가야 하는 목적지로 장관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모 여단이었다. 여단에 가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이 방종한 편으로 장관 공관 갔던 가방이 아니고 등산 가방에 옷까지 넣어서 여단으로 보내서 거기다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 제시하고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17시경 김모 대령에게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고 주소와 차 한 대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증인은 방정환 등과 24년 12월 3일 16시 4분경까지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은 방정환에게 먼저 가방을 모여단에 가져다 놓아달라라고 부탁한 이후 김모 대령에게 차 한 대 보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모 대령이 정보사령부 소속 신모 소령에게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05시 40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오는 등 증인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 증인의 목적지는 선관위가 아니라 모 여단이었죠. 저 부분도 증언을 보시면 12월 1일 날 뭐 편의상 단장이니 뭐니 뭐 한다는 것 소리를 네. 자기 기억에 들어서 신모 소령에게 뭐 단장이니 뭐 언급한 것 같다 그런 걸로 기억한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임명한 행정보좌관이라고 김땡땡 대령이 증언한 것이 아니고 수사단장, 부단장의 행정보좌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할 예정이었다. 뭐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저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22시경 속보를 확인한 뒤 선관위 투입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관위 전산실 직원 명단 5명을 불러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 5명을 저는 불러줬고 그 다음에 문상호도 시종일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법정 증언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따로 갖고 있는 명단. 예. 그 김땡땡과 정땡땡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본인이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그 허위마치 한 사람처럼 돼버리는데 그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 밤에 제가 그 명단을 왜 불러줬느냐 그 서버실 가면 이제 방첩사가 올 건데 서버의 비번이 뭔지 서버는 어디 있는지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려면 그 직원들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덜렁 가서 어떻게 뭐 드라이버로 뜯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래도 비슷한 명단이 뭐냐 해서 그때 장 박사 그 강의할 때 PPT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내용을 쭉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참고될 만한 걸 쭉 적는 중에 그 본인 장 박사께서 그해 뭐 7월인가 뭐 6월인가 과천 경찰서에 선관위 직원 5명을 고발했다. 해서 누구다다 이렇게 ABCD 말씀하시길래 그 노트를 보니까 그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관님이 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비상계엄이 걸렸으니까 선관위가 제일 선관위의 그 서버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피탈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오염이 되거나 증거가 인멸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먼저 가서 방첩사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지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은 들여보내서 서버가 어디예요? 비번은 어떻게 되나요? 열쇠는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이렇게 장관님께서 불러주라고 하셔서 불러줬는데, 사령관은 본인이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까지 그때 진술에 쭉 일관되게 했는데, 법정 증언에서는 제가 보내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두 대령 중에 한 명 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좀 황당한데, 그렇게 그쪽에서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증언을 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그 장 박사 강의록을 쭉 들었던 내용들, 거기서 그 명단을 찾아서 불러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고 모대령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고모 대령은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이 받은 구체적인 임무가 출입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였다고 증언했고, 문상호 역시 이 법정에서 전산실 또는 서버실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으라는 정도의 취지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문상호에게 이야기한 취지와 동일하죠?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 제시하고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거는 뭐 지금 54다시 생략하겠습니다. 제시하고요. 54다시 3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선관위에 투입되었던 정보사 고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전산실 직원 명단에 관해 문상호의 지시에 관해 그 인원들이 정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여보내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고모대령이요. 증인의 얘기했던 취지가 문상호를 통해 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협조청 대상자인 선관위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이 2024년 9월경 증인이 들었던 장재현 박사 강의에서 듣고 적어놓았던 명단이라고 취지로 증언했는데, 지금 오늘 증언한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예. 인터넷에 떠 있는 명단은 거의 뭐 대부분 다 과거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장 박사한테 본인이 고소를 했다고는 명단이니까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그때 그 강의록을 쭉 뒤져서 보니까 그 명단이 찾아서 있걸래 가장 정확한 비슷한 명단을 좀 불러줘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명단을 찾아서 불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증인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강의에서 들었던 명단을 문상호에게 불러준 것이네요. 제가 혼자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그 명단을 불러줄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연에서 들었던 명단. 강연에서 들었던 명단은 누구한테 받은 건 아니죠. 예. 네, 받은 건 아니고 장관님께서 이제 오염되거나 보호가 돼야 되니까 계엄 비상계엄이 걸리면 혹시 그 서버나 이런 것들을 증거를 인멸시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 직원 명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직원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강의록이 있는데 그 강의록을 쭉
들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거죠. 집에 가서. 예. 그러니까 증인이 장모 박사의 강연 내용 중에 나오는 장모 박사가 그 무렵 고소 고발한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준 것이니까 좀 그게 정확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 대령이나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불러주었다고 하는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이 실제 선관위 조직도에 나오는 명단과 달랐다고 하는데 증인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진술을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억에는 1, 2명 빼고 틀리다. 아니지. 1, 2명은 맞고 나머지는 예, 틀리다. 거의 그러니까 틀리다. 3, 4명은 맞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땡땡 대령 말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전체 조직도를 보냈을 때 전체 조직도가 한두 명, 두세 명 빼고는 다 틀리다. 99% 이상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30명에서 맥시멈 3명 빼고 다 틀리다는 거니까 27명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목표의 명확성인데 27명이 틀리다는데 체포 대상 말하는 명단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동시킬 명단이라고 그쪽 대령이 증언을 했는데 30명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27명이 틀리다고 본인들이 조직도 보고 했지 않습니까? 전산실 명단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도 개인정보 사건에서는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면 뭐하니까 김뭐뭐 중령이 명확하게 증언을 다시 했는데 자기가 김땡땡 대령으로부터 들었는데 전산실 명단 5명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야, 그 26명이 아니고 31명이야. 이렇게 했다고 그 개인정보 증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단이 30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6명이라고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26명이었는데 5명 추가해서 31명이야.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단도 30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단도 3명 빼고 다 틀렸다는 거죠. 맥시멈에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물을게요. 증인은 23시에서 24시경 사이에 문상호에게 방첩사의 전산실을 인계해주고 철수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방첩사 정성호 1처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성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정성호 1처장은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전화로 지금 여기에 전산실을 통제 장악했으니 너네가 와서 서버를 복사하래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저거는 변호사님 그냥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방첩사령관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이거 이상해서. 예. 정성호 장군한테 명령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정성호 장군하고 통화했던 내용의 핵심은 정보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출발을 언제 하니? 그래야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고 그 번호를 이제 문상호 장군한테 알려줬었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누군가가 알려주셔서 그거를 사령관 알려줘라. 왜냐하면 그 교대열 그 팀장이니까 알려줘라. 그래서 문사령관한테 알려줘서 문사령관이 그쪽 정성호한테 전화했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정성호가 어떻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먼저 전화가 왔는데 계속 출발을 않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 작전 요원들이 그 출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이고 뭐 서버 부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 여기서 어떤 증언을 하면 또 정성호 씨하고 기억에 반하는 그런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인의 경찰에서 진술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에 정보사를 보냈다고 하면 전산실 직원이 부정선거가 탄론하기 전에 뭐 전산이나 서버를 폭파시킬까봐 그 전에 확보하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정보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죠. 경찰 조서인가요? 예, 경찰 조서입니다. 언제 건지는 모르겠는데 12월 11일입니다. 거의 초기 조사인데요. 12월 뭐 작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초기에서 정신도 없었고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 뭐 저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